안녕하세요. 태지코인입니다. 2025년도 6월 27일 긴급 발표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6억 원까지 100억짜리 아파트든 1000억짜리 아파트든 간에 6억까지만 대출해 준다. 요게 대출에 대한 한도입니다. 두 번째, 이주택자, 다주택자 대출 금지.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마. 오직 한 채만 가지고 있어. 요겁니다. 세 번째, 전체 대출에 총량제를 실시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조를 대출해줬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5천억만 해. 절반 줄였습니다. 50%가 줄였습니다. 막 대출해주지 않겠다. 요겁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제 지역이라 하면 다 아시겠죠? 뭐 강동, 송파, 서초, 용산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이 여러 채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생활안전자금으로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나 근데 2억 원만 대출 받을래. 왜?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1억 원만 써라. 생활안전자금으로. 아무리 아파트 값이 비싸도 1억밖에 못 써.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생활안전자금도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거지, 다주택자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안 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집이 5채가 있다. 그런데 그 5채 중에 한 채만 내가 생활안전자금으로 1억을 빌려고 그런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다주택자는 생활안전자금도 받을 수가 없다. 네. 네 집 갖고 있으니까 네가 팔든지 알아서 해. 대출 받지 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생애 최출 대출. 생애 최초라는 대출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청년이나 이제 막 그 아파트를,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은 대출 비율을 80%까지 했었는데 안 돼. 70%만 해. 요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샀어? 그러면 전세 끼지 말고 6개월 내에는 반드시 네가 거기다가 거주를 해야 돼. 세입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중에서 디딤돌이라는 대출이 있는데, 이 디딤돌 대출을, 대출의 금액의 한도를 줄였어요. 4억 원에서 3억 2천만으로 대출에 대한 비율을 줄였습니다. 아홉 번째,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에서 1억 유천됐습니다. 요게 수도권이고,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제도. 전세보증금 제도는 최대 80%까지 해놓는데, 야, 그것도 많어. 90%까지 해놓는데 그것도 많어. 80%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처분 조건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주택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이거 집 하나 있는데 또 살라 그래. 그래, 대출을 해줄게. 대신에 이거를 원래 있던 집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팔아라. 이게 처분 조건부입니다. 근데 이 6개월 이내에 팔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도 아니고 콩나물도 아니고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려고 하면 아무래도 급매로 팔아야겠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1번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라. 6개월 이내에 전입. 이렇게 됩니다. 12번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불가. 좀 말이 좀 어렵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정확히는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불가. 이게 뭐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불가.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입자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들어가려는 그 집이 주인이 이번에 바뀌었어. 그러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입니다. 그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나랑 뭔 상관이죠? 이것은 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정책이 총 12가지입니다. 네. 대출 금액은 줄이고, 다주택자는 대출해주지 말고, 꼭 사고 싶어들랑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고, 규제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은 대출 조금만 해주고, 생애 대출 받은 사람도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대출 안 해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쓴다 하더라도 자주택인 사람은 대출 절대로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정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댓글 달아 주시고요. 요런 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의 그 북경을 들어가는데, 다른 중국 내 타 지역에서 북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검문소마다 그 관광버스 차를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게 왜 저러나 싶었더니, 그 북경 지역이 아무래도 상급지, 그 중국 내의 상급지 지역이다 보니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북경에 들어갈 때 검문 검색을 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산국가라서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규제는 수도권, 서울에 몰리기 때문에 대출 받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내가 재테크라도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하지마 그러면 자꾸 떠밀려 나겠죠? 이 정책들을 보면서 제가 중국에 북경에 놀러 간 거 생각이 되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가요?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부동산 정책, 주택 부분에 대해서 대출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관심 없는 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겠지만, 생활안전자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생활안전자금을 10원도 못 해준다. 요거,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내 집 갖고 대출 받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은행 가서 따져봐야 안 됩니다. 요거.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안 된다. 내가 임차인으로서 돈이 모자라서 전세보증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뀐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은 착각하시면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영상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콘이었습니다.